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곧 나온다는 HP 심플리비티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 VM Essentials, 줄여서 VME라고 부르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돌아가는 모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뭐가 달라지는지 저희가 관련 발표 내용이랑 기술 문서를 가지고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벌써 주문도 된다고 하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똑 보이는 게 역시 가격인 것 같아요. 라이센스 비용이 뭐랄까 혁신적으로 저렴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전보다는 문턱이 낮아진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가격만 내린 게 아니라 HP가 심플리비티로 좀 더 넓은 시장을 보겠다 이런 신호로 읽혀요. 특히 예산 때문에 좀 망설였던 그런 중소규모 환경까지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HCI 도입할 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고 또 경쟁 제품이랑 비교할 때도 좀 유리해질 수 있고요. 그렇군요. 가격 말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제일 큰 변화는 역시 하이퍼바이저겠죠. 기존에 쓰던 VM웨어 대신에 HP 자체 하이퍼바이저, 그 VM Essentials, VME를 쓴다는 거요. 이게 KVM 기반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VM이 즉 VM Essentials를 도입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HP가 기술 스택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그 외부 인터넷 연결이나 HP 원격 지원 서비스, DSC 연동 같은 거 없이요. 그냥 오프라인 설치 이미지 그거 하나만으로 OS 설치하듯이 기본 스택 구성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 그게 특정 환경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보안 때문에 폐쇄망 쓰는 그런 다크 사이트 같은 곳들요. OEBC 라이센스요. 기존에는 연구 라이센스였는데 이제는 VM이랑 같이 묶어서 구독형,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으로 제공된다고요. 네, 이것도 큰 변화죠. 구독형 모델은 뭐 아시다시피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또 항상 최신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총 소유 비용, TCO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연구 라이센스를 더 선호하시거나 시스템을 아주 오래 쓰시는 경우에는 이 구독 비용이 계속 쌓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기존 심플리비티 쓰면서 좋았던 점들, 뭐 예를 들면 관리 편의성이나 핵심 기능 같은 것들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HP가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다행히 기존 VM웨어 기반 버전이랑 이번에 새로 나오는 VMware 기반 버전, 이 두 가지를 전부 VMware 매니저라는 단일 콘솔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지 않는 건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심플리비티의 그 핵심 가치 있잖아요. 데이터 중복 제거, 압축, 그리고 강력한 백업 복구 기능, DR 기능, 이런 것들. 이것도 그대로 제공되고요. 그러니까 기반 기술은 바뀌었지만 운영하는 경험 자체는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한 거죠. 이건 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하드웨어 쪽은 어떤가요? 8월에 바로 나오는 모델은 SSD 6개에서 8개까지 지원하고 용량도 1.92TB부터 7.68TB까지 선택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뭐 12개, 16개 모델이나 젠2 지원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하드웨어 옵션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지원하는 워크로드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웹서버나 WAS 같은 일반적인 가상 서버들, 아니면 단독 DB나 마리아 DB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 DB는 문제없이 테스트를 마쳤다고 해요. 하지만 그 오라클 RAC처럼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액티브 스탠바이 같은 고가용성 DB 구성은 아직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 점을 좀 주의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VDI나 일반 서버 가상화 같이 좀 검증된 사용 사례 위주로 먼저 가고 플랫폼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지원 범위를 넓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솔루션하고의 연동은 좀 어떤가요? 특히 VDI 환경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시트릭스나 아니면 GPU 지원 같은 것들이요. 시트릭스 젠데스크탑, 옴니사 그 연동은 현재 작업 중이고 곧 정식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GPU 패스스로는 이미 가능하고요. vGPU 지원은 아마 올해 하반기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VM웨어 vSphere의 엔터프라이즈급 기능들 상당수를 커버한다고 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40개 넘는 항목에 대해서 POC, 그러니까 개념 검증을 마쳤다고 하니까요. 기능적으로는 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기능은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군요. 네, 그렇죠. 근데 기능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 도입할 때는 몇 가지 좀 고려해야 할 제약사항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소 구성은 2개 노드부터 시작하고요. 클러스터 하나당 최대로 묶을 수 있는 노드 수가 초기에는 4개로 제한됩니다. 최대 4개 노드요? 그럼 만약에 6대가 필요하면요? 그럴 경우에는 4대짜리 클러스터나 2대짜리 클러스터 하나 이렇게 나눠서 구성해야 하는 거죠. 이 제한은 11월 이후에 확장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렇군요. 클러스터 구성할 때 노드 수 제한은 미리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래피드 DR이나 스토어하우스 연동 같은 고급 DR 기능 있잖아요. 이런 건 아직 개발 중이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DR은 아직 완벽하게 자동화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심플비티 자체 백업 기능으로 원격에 복제해두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복구하고 하는 그런 DR 자동화 툴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뭐 정말 소규모 DR 환경이라면 절도 같은 다른 솔루션을 같이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은데요. 만약에 기존의 VM웨어 기반 심플비티를 쓰고 있다가 이번 VME 기반으로 넘어가려면요.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니까 서비스 중단, 즉 다운타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마이그레이션 계획 세울 때 정말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전환 전략 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심플비티를 사면 어차피 VME 라이센스가 번들로 같이 온다니까 일단은 안정성이 검증된 VME 환경으로 쭉 운영을 하다가요. 나중에 VME 기반 솔루션이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레퍼런스도 쌓이고 안정화됐다 싶을 때 그때 다운타임을 잡고 전환하는 방식이죠. 약간 징검다리처럼요. 네, 그거 괜찮은 방법 같아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르는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VMM의 그 비용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다만 그 전환하는 시점에 기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우리 운영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잘 평가해 봐야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새로운 VMware 기반 심플리비티는 확실히 낮은 비용, 그리고 간편해진 초기 설치, 구독형 라이센스 모델, 이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심플리비티의 핵심 기능이나 통합 관리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네, 하지만 초기에는 클러스터 확장성에 약간 제약이 있고 또 복잡한 DB 워크로드 지원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래피드 디아 같은 일부 고급 기능은 단계적으로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그레이션 시에는 다운타임이 꼭 발생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이퍼바이저랑 라이센스 모델이 크게 바뀌는 변화 속에서 여러분 조직의 장기적인 총소요 비용, TCO나 IT 운용 전략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진입 장벽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조직에게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